자, 봅시다. 551번. 이제 섞여 나오는 문제인데 생각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 뭐 엄청 어렵진 않아. 자, 551번에 삼각형이 있는데 자, 문제에서 준 게 여기가 3, 여기가 6, 여기가 120도 이렇게 줬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걸 보니까 외접원의 넓이 물어봤어. 그러면 이거 사인 법칙은 일단 쓰긴 해야겠다. 그지? 사인 법칙을 쓰긴 해야 돼. 자, 사인 법칙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쓰려고 보니까 짝이 단 한 개도 없지. 마주보고 있는 각각 변 한 쌍이 없잖아. 아예.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얘만 모르잖아. 변의 길이 중에서. 그럼 뭐다? 코사인. 코사인 법칙이 되어야지 이제. 그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으로 얘를 이제 틀을 구하자. 틀을 딱 짜놓자. 첫 번째,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AC의 길이를 구해놓자. 그럼 AC의 길이를 구했어. 그러면 내가 원하던,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각 B와 AC의 관계로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겠지. 그래서 사인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다. 이러면 문제가 끝나겠다. 이렇게 짜임새를 갖춰두고 할 거 하면 되겠지. 자, 갑시다. 코사인 법칙. X제곱은 3의 제곱,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120.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뭐 계산 과정은 별거 없으니까 생략할게.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AC의 길이 X값이 3루트 7이 나온다. 됐고, 그러면 그 3루트 7을 1로 옮겨서 사인 법칙으로 사인 120도분의 AC의 길이 3루트 7은 2R이다 라고 하면 R값이 나오겠지. 해서 얘도 계산 생략하고 이제 요런 건 이제 굳이 안 할게. 다 알 테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R값을 구해주면 R값이 루트 21이 나오네. 해서 외접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21파이가 되겠다. 가 결론. 이해되지 얘들아?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하면 돼. 천천히. 자, 정리됐으면 552번을 너희가 한번 해보자. 552번. 자, 잘 푼 사람들 잘했고. 자, 이것도 순서를 한번 잘 정해보자. 그리고 552번이더라. 이거 거기 수능이라고 써있잖아. 충격적이게도 이거 수능 28번이었어. 8번 말고 28번. 쉽지. 푼 사람들 입장에서 쉽지. 그지? 28번? 안 믿기지. 자,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3분의 파이 60도. 다음 문제에서 준 거 실제 길이는 안 줬고 비율을 줬네. 이렇게 줬어. 그리고 추가로 준 게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이다. 그러면 이거 보고 일단 사인 법칙은 어디든가 한 번은 써야 돼. 자, 이때 K 값을 구하시오. 선분 AC가 K네? K로 났네. K? 그럼 여기 3K. 여기 몰라. 이 상태지. 그럼 여기에서 뭐를 먼저 쓸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를 X라고 두면 코사인 법칙을 쓸 수는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여기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 봤자 뭔가 유의미한 거는 나오기 힘들거든. 물론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올 거야.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올 거야 아마. 근데 조금 더 이쁜 순서는 봐봐. 사인 법칙의 요소. 야 얘들아 코사인 법칙의 요소는 뭐야? 세변과 한각이지.
사인 법칙의 요소는 뭐였어?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변과각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이지. 아는 각이잖아. 알잖아. 그럼 요 길이 나올 수 있지. 사인 법칙 쓰면 바로 나오지. 그럼 얘를 구한 다음에 그걸로 코사인 법칙 쓰면 K값 나오겠다.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순서적으로 이쁘겠지. 해서 먼저 할 일이 사실 이거 코사인 먼저 써도 답은 나올 거야. 근데 조금 더 이쁜 방법은 사인 법칙을 먼저 쓰자. 해서 사인 법칙을 통해 BC의 길이를 구해버리자. 그래서 사인 법칙으로 BC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 변의 길이 나머지는 K로 표현되어 있고 각 하나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써서 K를 구해버리자. 이렇게 짜 놓고 실제로 해석해보면 자 사인 법칙 사인 60도분의 BC는 2R이다. 이렇게 하면 BC 값 나오겠지. 그래서 BC의 길이가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7 루트 3 나오네.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가서 요 길이가 7 루트 3이고 나머지가 이렇게 표현되고 각이 요거니까 7 루트 3을 기준으로 가겠지. 7 루트 3의 제곱은 K제곱 9K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 곱하기 3K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요거 하면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K값 구하는 거는 별일 아니다. 그지?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K값 구해주면 K제곱값이 21. 끝. 이렇게 돼야 맞지. 괜찮지? 그래서 푼 사람들은 벌써 수능 28번 한번 풀어본 거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얘들아 숙제에서 556번은 지금 풀기에는 조금 아깝거든. 시간 많이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 숙제로 조금 잘 생각해봐.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어려우니까 어렵고 복잡하니까 잘 생각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한번 잘 생각해서 풀어봐. 한 번 정도는 도전해보자. 이건 어려운 게 맞아. 자, 그렇게 해서 다른 것들은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고. 자, 다음 삼각형의 모양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봅시다. 얘들아 오늘 삼각함수 끝낸다. 수열은 다음 시간부터. 뭘 넘겨봐. 뭐 한 3, 4장이겠지 뭐. 자 558번 봅시다. 558번 볼게. 자 삼각형 모양 결정은 내가 딱 하나만 기억하라 그랬지. 우리가 사인 법칙을 배웠고 코사인 법칙을 배우긴 했지만 결국은 뭐야? 각에 대한 표현이 있다면 전부 다 변에 대한 표현으로 바꾼다지. 그때 바꾸는 게 이제 우리는 두 개가 생긴 거지. 첫 번째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A라고 되어 있는 거면 사인 법칙에서 뭘로 바뀌어? 2R분의 A로 바꾸는 거지. 만약에 이 공식 변형식이 기억 안 나면 원래 사인 법칙 쓴 다음에 바꾸면 되지 얘들아. 그지? 다음 이제 코사인도 바꿀 수 있는 거지. 코사인이라고 써 있으면 변형식에 의해서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바꾸는 거지. 각에 대한 표현을 변에 대한 표현으로 바꾼다. 였어. 자, 그러면 558번을 봅시다. 558번에서 지금 써 있는 식이 2 sin A 코사인 B는 사인 C다. 자, 요거를 만족하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냐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싹 다 바꾸자. 2R분의 A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2R분의 C. 식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별거 없어 얘들아. 어차피 여기 곱하기 연결돼 있으니까 한 항이잖아. 똑같이 있는 거는 일단 지우자. 2R
2R 날렸고 여기에서 2A 약분되지. 그래서 남는 게 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C 이렇게 됐다. 그러면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될 거고 C제곱도 없어지지? 그럼 남는 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이다. 인수분해 할 거고 A, B, C는 삼각형의 세변이니까 0이 될 수 없겠지? 그래서 얘가 0이다. 정답 A와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요렇게. 별거 없지. 자, 정리 금방 할 거고 정리됐으면 557번 해봅시다. 이거 식이 그렇게 딱 엄청 복잡하진 않아. 이거 지금 식이 복잡해서 오래 걸리는 사람들은 뭔가 계산 잘못된 거야. 바로 가자. B 코사인 C 대신에 2A B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C 곱하기 코사인 B 2A C A제곱 C제곱 B제곱 BA 약분하자. B 날리고 C 날리면 2A 통분됐네. 그래서 그냥 2A 분해 A제곱 B제곱 C제곱 A제곱 B제곱 C제곱. 그래서 빼야지. 빼면 A제곱은 지워질 거고 B제곱은 플러스 2개 C제곱은 마이너스 2개 이렇게 식이 되겠다. 그럼 이 약분 해주고 A 넘겨주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A제곱이다 라는 식만 남겠지. 그래서 넘겨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이다. B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끝. 정답 5번. 자, 됐으면 넘겨서 자, 활용은 내가 뭐 딱히 할 게 없어. 쉬워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만 하고 넘어가자. 562번. 요거 하나만 합시다. 562번. 여기까지가 코사인 법칙이었어. 562번은 중학교 때도 했었지. 비슷한 문제로. 중학교 때 했던 거랑은 좀 다르고. 중학교 때 했던 건 이거였지. 그릇이 있었는데 깨져서 요만큼만 남았대. 이때 원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여기가 중심이라면 얘가 반지름 뭐 요 길이가 3이었다면 얘는 뭐 R-3 뭐 이렇게 풀었었잖아. 이건 중학교 때 했던 거. 자,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가상의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접시가 애초에 주어진 삼각형 ABC가 내접하는 삼각형이지. 자, 그래서 요 원의 반지름을 찾아야 되는데 주어진 게 세변의 길이. 이거 풀어야 돼. 지금까지 이해 잘했으면. 자, 이 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기 위해서 사인 법칙을 생각할 수는 있는데 사인 법칙을 그대로는 못 쓴단 말이야. 왜? 각을 하나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인 법칙은 나중으로 미루고 먼저 할 일이 뭐야? 코사인 법칙으로 각 하나 구해야지. 여기서 사인 법칙을 바로 들어가면 안 되지.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지. 한 방에 풀려고 하는 게 욕심이지. 사인 법칙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은 좋지만 사인 법칙은 나중에 써야지. 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짝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코사인 법칙으로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아무거나 하나만 구하자. 아무거나.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지. 여기라 쓰고 여기를 아무데나. A로 해볼게. 해서 각 A를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자, 변형식 쓰자. 코사인 A가 알고 싶은 거니까 코사인 A는 이럴 때 변형식 쓰면 편하다고. 코사인 A는 2BC지? 지금 얘랑 마주보고 있는 얘를 뺀 나머지가 메인이니까 2, 3, 7. 3제곱, 7제곱, 8제곱. 이렇게 오겠네. 그래서 계산해주면 얘가 몇이냐? 49, 58, 64, 마이너스 8. 얘가 그러면 약분돼서 4 남고 21. 그래서 코사인 A가 마이너스 맞지? 21분의 4 맞나? 이렇게 했나? 아닌데? 잘못했다. 계산 잘못했지? 이게 잘못했다. 어휴. 49. 맞는데? 6이지. 마이너스 7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되고. 자, 코사인 A가 마이너스 7분의 1 나왔고, 난 사인 알아야 되잖아. 그럼 직각삼각형 그리면 되죠. 뭐. 그러면 여기가 루트 48, 4루트 3 해서 사인 A는 부신경 안 써도 되지? 삼각형에서 사인 값은 무조건 플러스. 사인 값 나왔다. 그럼 그 사인 값을 통해서 얘랑 이제는 얘가 짝이 되는 거니까 그걸로 R 값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사인 A분의 A는 2R이다 에 갖다 집어넣으면 7분의 4루트 3분의 8은 2R이다. 풀면 되지. 그래서 이거 R 값 구해주면 R 값이 3분의 7루트 3. 뭐야? 넓이? 제곱해서 파이 붙이면 되지? 제곱하면 9분의 3이니까 3분의 49 파이가 되겠다. 끝. 됐지? 자, 여기까지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었고 남은 부분은 이제 삼각형 또는 사각형의 넓이거든. 자, 봅시다. 다 했어. 자, 삼각형의 넓이 매번 나올 때마다 정리하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삼각형의 넓이 공식들. 자, 첫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 이제 더 이상 나올 일 없거든? 그냥 알고 있는 거 쓰는 거지. 자, 첫 번째. 제일 쉬운 2분의 1 밑변 높이. 이건 뭐 설명할 거 필요 없을 것 같고.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으로 되게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지. 두 번째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 즉 뭐야? 삼각형에서 두 변과 끼인 각을 알면 넓이 구할 수 있다. 였지? 중요한 공식. 진짜 많이 쓰지 이건. 자, 다음 세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삼각형의 내저번의 반지름 할 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까?
두 번째 공식은 두 변과 끼인각 할 때 해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정리될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문제에서 준 게 내저번의 반지름 줄 때 그때 공식이 2분의 1 R A 풀 B 풀 C 이거였지. 내심 배울 때 있었던 거, 중2 때 내심할 때 있었던 거. 그래서 얘는 그림으로 보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내심이 이렇게 내저번의 중심으로 내심이 존재한다면 여기에서 그은 반지름이 이렇게 삼각형을 세 개로 나눴을 때 이 노란 선 반지름이 뭐가 된다? 높이가 된다.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 A, B, C라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AR을 2로 나눈 거, 여기는 BR을 2로 나눈 거, 여기는 CR을 2로 나눈 거 묶으니까 이렇게. 이게 내저번의 반지름 할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었고, 다음 네 번째. 자, 요거는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책에서 나왔으니까 정리할게. 외저번의 반지름, 이건 대문자라고 할게. 자, 외저번의 반지름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그거 사실 여기에서 파생된 물이야. 파생된 거거든. 그러니까 뭐 정리할 것까지는 없는데 공식이라 치고 써 있으니까 이건 사실 공식은 아니다. 자, 그럼 외저번의 반지름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인데, 여기에 쓰이는 거는 우리가 방금 전까지 한 사인 법칙 해서, 자, 요거 그대로 여기서 파생된 거야. 여기서 끌고 와볼게. 지금 넓이가 원래 AB 사인 세타라고 했는데, 자, 이거 세타 대신에 지금 요 그림으로 보자면 여기가 A고, 저거 그대로 가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요 각은 꼭지점은 C라는 얘기겠지, 당연히. 그러면 여기가 사인 C가 오는 게 넓이잖아, 그지? 근데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C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얘가 2분의 1 AB 사인 C 대신에 2R분의 C가 오겠지. 해서 얘가 공식이라고 치고 써있는 게 4, 이거 R로 쓸게. 대문자로 쓰면 4R분의 ABC다. 요딴 공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뭐 대단한 무언가 의미는 없어. 오케이? 됐지, 얘들아? 그냥 그렇다라고 하면 되고. 자, 다음 다섯 번째 특이한 애가 있지. 다 했었어. 요거는 이제 삼각형의 세 꼭지점 나올 때, 이거 평면 좌표 그쪽에서 했었지. 세 꼭지점의 좌표할 때 공식은 너희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 하자면 뭐 신발끈 공식 이라고 해서 좌표 세 개를 엇갈리게 곱해서 빼는 거였지, 그지? 근데 그거를 뭐 예를 들자면 뭐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1,2랑 마이너스 3,1이랑 뭐 5,6이 있었다 치자. 요걸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이대로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나는 평소에 어떻게 해서 이거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세 점 중에 하나를 원점으로 이동시켰지. 같은 규칙으로 해서 1,2를 원점으로 이동시켰다는 건 x좌표 1 뺐고 y좌표 2 뺐다는 얘기니까, 얘도 똑같이 이동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는 4,4가 되겠지. 이렇게 한 다음에 원점을 제외한 나머지 두 점에 x좌표랑 y좌표를 엇갈리게 곱한 다음에 빼서 2로 나눈다. 요거였어. 그래서 만약에 요 예로 들자면 넓이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근데 그 둘을 빼. 음수 나오면 안 되니까 절대값. 그래서 2로 나눈다. 해서 넓이는 6. 요게 신발끈 공식이어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 좌표할 때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이었고, 다음 여섯 번째가 요 책에도 조금 비중 있게 다루는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할 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할 때 이 공식은 이름이 있는데 그게 헤론의 공식. 자, 헤론의 공식은 생김새가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했을 때 헤론의 공식을 위해서는 상수 하나가 필요한데 변수로 스몰 s를 구해야 돼. 스몰 s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합을 2로 나눈 값. 요걸 하나 구해놔서 그 헤론의 공식을 실제로 써보면 넓이는 루트 내가 구한 스몰 s 곱하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한 번씩 뺀 걸 다 곱한다. 요거 하면 넓이 바로 나온다. 요게 헤론의 공식이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뭐랄까 5, 6, 7이다. 그럼 이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세 변의 길이 더하면 몇이냐? 18이지. 2로 나누면 9네. 스몰 s가 9니까 넓이는 루트 9 곱하기 9에서 5 뺀 거, 6 뺀 거, 7 뺀 거 한 번씩 곱해준다. 하면 5 빼면 4, 6 빼면 3, 7 빼면 2. 요게 넓이. 끝. 요게 헤론의 공식. 자, 근데 헤론의 공식은 되게 편해 보이는데 편한 상황이 따로 있는 거지. 뭐야? 더했을 때 짝수가 나오면 아주 이뻐. 왜? 2로 나눠야 되니까. 근데 더했을 때 홀수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변의 길이가 있다위던가 이러면 헤론의 공식은 안 쓰는 게 맞아. 이거 어떻게 구해? 그지? 그러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줬어. 근데 헤론의 공식을 쓰기에는 뭔가 껄쩍지근해. 그럼 이때는 뭐 쓰는 게 좋을까? 얘들아? 이때는 생각해봐 얘들아.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줬는데 해변의 헤론의 공식을 쓰기 좀 껄쩍지근한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넓이를 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걸 다 통틀면 어떻게 구하는 게 가장 이쁘겠어 얘들아? 우리 지금까지 했잖아. 세 변의 길이 한다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한 각의 코사인 값 구한 다음에 그걸 사인 값으로 바꾼 다음에 2번 공식 쓰면 되지. 이게 가장 이쁘지. 이해됐을까? 내 말 따라서 얘들아. 세 변의 길이를 알면 헤론의 공식을 쓰는 게 맞는데 그게 제일 편한 길이거든. 근데 헤론의 공식을 쓰기 껄쩍지근할 때가 있어. 변의 길이가 안 이쁠 때, 스몰 s가 이쁘게 안 나올 때. 그러면 그때는 이걸 억지로 하지 말고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지금까지 배웠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 법칙으로 한 각의 크기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 크기라기보다는 코사인 값을. 그러면 한 각의 코사인 값 구해. 그걸 사인으로 바꾸면 되지? 그럼 사인으로 바꾸면 2번 공식 쓰면 되지. 이렇게.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삼각형 넓이 구하는 너희가 고등학교 때 써야 되는 모든 공식이야. 이게. 여기 있는 게. 기본에서 이제 2번까지도 기본이 돼야 되더라. 그지? 2번까지도 당연한 기본이고, 나머지는 이제 뭘 줬냐에 따라서, 문제에서 준 게 뭐냐, 구하라는 게 뭐냐에 따라서 쓰는 공식들이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그때 여기 없더라도,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이런 경우라면 굳이 세 변의 길이 한다고 이거를 고집하지 말고 부드럽게 돌리면 되지. 그거 하려고 사인 코사인 법칙 배운 거니까.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보다 별게 없다. 왜냐면 이걸 너희가 처음 보는 게 아니거든. 그지? 드문드문 잊었겠지만 생판 처음 보는 건 아닐 거야. 자, 그래서 가봅시다. 568번 봅시다. 568번 볼게. 자, 568번을 보면 원이 있었고 원 내부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하나 있었대. 자, 얘들아, 일단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고 하네. 일단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딱 나오는 순간 너희 머릿속엔 딱 하나가 딱 들어와야 돼. 도나 뭐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왔어. 그럼 네 머릿속에 딱 한 줄이 나와야 돼. 뭐야? 성질. 그러니까 요런 게 나올 때마다 내가 지금 건드리고 있잖아.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또 머릿속에 다시 들어온단 말이야. 왜냐면 모르는 게 아니거든. 뭐야?
기억해봐. 뭘까? 예자 뭐야? 그치.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마주보고 있는 각끼리 더하면 무조건 180도다. 됐지? 자, 그래서 얘들아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야. 여기가 세타라고 표현한다면 여기는 요 성질에 의해 파이 마이너스 세타겠지. 이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거지 이제는. 그치? 자, 근데 지금 선이 어떻게 돼 있어? 다행이네. BD가 그어져 있다. 자, BD가 그어져 있어. 그럼 얘들아 이 선을 통해서 우리는 뭐 생각하면 돼? 이 지금 결국에는 넓이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쪽 삼각형 넓이, 이쪽 삼각형 넓이 따로따로 구해도 되겠지. 이 선 때문에. 그치? 그럼 나는 요각의 사인값과 요각의 사인값을 구하면 되는데 자, 우리 배웠어. 그치? 요각의 사인값과 요각의 사인값은 당연히 똑같을 거야. 사인 세타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똑같으니까. 맞나? 그런 거 써먹는 거야. 삼각함수가.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준 거를 봅시다. AB의 길이는 4고 AD의 길이는 5고 BD의 길이가 루트 33이다. 이때 구하라는 게 BC 곱하기 CD 값을 구하래. 요거 곱한 거 구하래. 그리고 하나 더 줬네. 요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2루트 6 나왔다. 이렇게 됐다. 자, 가봅시다 얘들아. 내가 이 문제 푸는데 필요한 거 다 얘기했지. 자, 일단 위에 삼각형, 위에 있는 노란 삼각형 하나 봅시다. 얘들아, 요 삼각형에서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은 코사인 법칙이다. 맞나?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못 쓰지 얘들아.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긴 하지만 짝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으로 B도 할 수 있고 D도 할 수 있지만 당연히 A를 하겠지. 왜? 얘가 얘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할 일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돼 얘들아. 무작정 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일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 A를 구하자. 각 A의 코사인 값을 구하자. 해서 가면 코사인 A는 2, 4, 5, 4의 제곱, 5의 제곱, 33 이렇게 되겠지. 계산하면 41, 8 날리면 5분의 1 남네. 자, 코사인 A 값이 5분의 1 나왔다. 됐지? 자, 코사인 A 값이 5분의 1 나왔어. 그러면 그걸로 얘의 코사인 값도 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코사인 세타가 5분의 1이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뭘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맞지? 아, 이걸로 우리는 각 A를 통해서 각 C의 코사인 값도 구할 수 있겠다. 코사인 A 값이 5분의 1이니까 코사인 C의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이겠네. 사인 거칠 필요도 없었다. 여기에서 사인으로 가면 되지. 왜? 난 넓이 구할 거니까. 맞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할 일, 코사인 C를 통해서 사인 C로 바꿔주자. 그래서 직각삼각형 그리면 되지 뭐. 여기가 5고 여기가 1이 됐으니까 여기는 2루트 6이겠네. 그래서 사인 C는 5분의 2루트 6이 나왔다. 그러면 끝났지. 그러면 지금 구하라는 게 BC 곱하기 CD인데 그게 넓이 구하는 식이 2분의 1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니까 그치? 바로 나오겠다. 해서 정답 쓰면 자, 넓이인 2루트 6은 문제에서 줬지. 빨간 삼각형의 넓이인 2루트 6은 공식이 2분의 1 BC CD 사인 C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얘만 남기고 다 넘겨버리면 답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다 넘기면 정답은 10. 10 넣으면 딱 보이지라? 2, 5 약분돼서 2로 투입 나오는 거. 그치?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나씩 풀면 돼. 이해됐을까? 자, 정리됐으면 그 옆에 564번을 해봅시다. 564번. 지원아, 이 문제 사인 법칙 쓰는 게 좋겠어? 코사인 법칙 쓰는 게 좋겠어? 이유는? 그러면 사인 법칙을 썼다 생각해보자. 봐봐. 사인 법칙을 썼어. 그러면 당장 네가 구할 수 있는 건 각시지. 각시의 사인 값이지. 맞아? 그러면 만약에 각시의 사인 값을 구했다 쳐? 근데 그 각시의 사인 값이 만약에 특수각처럼 뭐 2분의 1이나 2분의 루트 2나 2분의 루트 3이 나오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으로 뭐 할 수 있어? 없지. 내 말이 돼? 그러니까 얘는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아니야. 운 좋게도 각시가 특수각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각시의 사인 값이 특수각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보다는 코사인 법칙으로 어디 길이? BC의 길이를 구하는 게 낫지. 그럼 BC의 길이를 구하면 거기 있는 45도를 가지고 2분의 1 AB 사인 세타 쓰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방금 이 풀이대로 한 방에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사인 법칙 생각할 수도 있지. 왜? 우리가 배운 게 짝이 있으면 사인 법칙 쓰랬으니까. 짝이 있잖아. 그래서 사인 법칙을 썼어. 썼는데 그 다음이 뭔가 애매해. 그러면 돌아갈 줄도 알아야지. 오케이? 알겠지?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이 문제는 사인 법칙을 쓸 만은 하지만 사인 법칙을 썼을 때 요 각이 나올 텐데 요 각의 각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인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요 각의 사인 값만으로는 넓이 구할 수가 없어. 이 각이 나온다면 요 각을 구할 수 있어서 그걸로 하겠지만 그게 안 되지. 장담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 길이를 x로 두고 코사인 법칙 써서 요 길이를 구하면 얘는 이쁜 각이니까 얘랑 얘 가지고 넓이 구하는 게 가장 이쁘지. 이렇게 생각이 돼야 돼. 그래서 코사인 법칙 써주면 얘를 모른다고 x제곱은 이 아니라 요 각을 알고 있으니까 얘가 좌변 식이 이렇게 짜야겠다. 그지? 그래서 요거 풀어서 x값 구해주면 x는 3이 나오고 그러면 끝났지. 너비는 2분의 1 3 루트 2 사인 45도 이렇게 끝.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싶시다. 자, 570번 570번 볼게. 아까 내가 이거는 굳이 공식처럼 생각 안 해도 된다라고 했던 거거든. 보자. 외접원의 반지름이 6인 삼각형의 넓이가 3일 때 세변의 길이의 곱을 구하래. 자, 공식 안 외웠다라고 생각하고 해보자. 원래 공식은 요거야. 요건데 모른다고 생각하자고. 이런 거 굳이 외울 필요 없어. 자, 그러면 대신에 머릿속에 뭐는 있으면 좋아 얘들아? 2분의 1 AB 사인 세타. 요거는 갖고 있으면 좋아.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삼각형이 있는데 외접원의 반지름이 6이래. 그리고 넓이가 3이래. 이때 세변 길이의 곱을 물어봤어. 자, 해보자. 그러면 AB 사인 세타를 떠올리면서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를 각 C라고 한다면 여기 이 상태에서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AB 사인 C지. 그치? 이건 뭐 별다른 거 없잖아? 근데 여기서 뭐 쓴다고? 사인 법칙 쓴다고. 그래서 사인 법칙으로 사인 C를 바꿔주면
2분의 1 AB의 2R분의 C가 되지. 그러니까 내가 저기 써있는 굳이 외울 필요 없다라는 공식이 튀어나오지. 얘가 넓이야. 근데 그 넓이가 3 나왔대. 그리고 얘가 6이래. 그러면 A, B, C는 몇이다? 4, 6, 3, 72. 뭐 별다른 거 없지. 그래서 이건 뭐 굳이 뭐 머리에 용량에 좀 남아있는 구분이 있으면 외워도 좋고 뭐 외운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외우지 마가 아니라 굳이 안 외워도 되는데 뭐 외우고 싶으면 외워도 돼. 자, 571번 풀고 싶시다. 571번. 그럼 이거는 결론은 뭐야 얘들아? 어차피 삼각형 ABC는 그냥 가만히 있잖아. 그지? 그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건데 외접원의 반지름 가지고도 구해보고 내접원의 반지름 가지고도 구해보고 둘이 똑같다 라고 식이 세워지겠네. 세변의 길이가 378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외접원의 반지름 가지고도 구해보고 내접원의 반지름 가지고도 구해보자. 자, 그러면 공식 외우고 있으면 바로 해도 되고 모르고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 자, 요거 가지고 식 세우면 2분의 1 AB sin C에서 얘 대신에 2R분의 A, C를 넣으면 4R분의 ABC다. 그러니까 3, 7, 8 집어넣으면 약분돼서 남는 게 R분의 몇이냐? 2 남았으니까 42 이렇게 될 거고, 다음 내접원의 반지름 가지고 넓이 구하면 공식이 2분의 1 R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므로 넓이 표현하면 더하면 몇이냐? 18 일어나면 9R 남네. 얘네들이 똑같다. 그러면 42는 9RR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정답 얘는 9분의 42 3분의 14 정답 3번 끝.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